수초에서도 계산이 좀 길죠. 수초에서도. 근데 그게 미적분으로 들어오니까 당연히 초월함수로 들어가는 거라서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특히나 단순 계산보다 뭐라 해야 되지? 너무 단순한 문제로 하면은 뭐 그래도 뭐 단순하게 나올 수는 있는데 너무 단순하면은 다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계산이 조금 들어가는 거 위주로 좀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정리 한 번만 좀 해볼게요. 자, 최초에 들어간 시간이 일단 10분이에요. 맨 처음에 10분 들어갔고 좀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10분 들어갔고 초과 시간이 지금 5분이 더 들어간 상태였는데 아쉽게도 최고점자는 이제 4개 맞은 사람들이 최고점자였습니다. 그래서 최고점 4개 맞은 사람이 2명. 그래서 4번, 6번, 5번, 6번 이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3개 맞은 친구가 몇 명이지? 1명, 2명, 3명. 3명. 그래서 4, 5, 6번과 그리고 4, 5, 6번과 그리고 3, 4, 6번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2개 맞은 사람은 없기는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일단 좀 넘어갈게요. 자, 초과 시간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6개 다 맞은 친구가 이제 2명이 됐고요. 그래서 처음에 4번, 6번인가? 5번, 6번. 요거 했었던 친구가 고쳐서 다 맞았고, 그 다음에 4, 5, 6번 중에 한 명이 이제 다 그냥 고쳐서 맞았습니다. 자, 그리고 5개 맞은 친구가 아쉽게 없고요. 4개 맞은 친구가 최종적으로 2명이 됐어요. 그래서 4번, 6번 틀렸던 친구가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명 4, 5, 6번 틀렸던 친구 중에서 5번을 마무리 지으면서 4번, 6번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개 맞은 친구가 최종적으로 몇 명이지? 2명이 됐네요. 그래서 한 명은 아쉽게 3번, 4번, 6번이 그냥 그대로 남았고요. 그 다음에 좀 늦게 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카운팅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맨 처음에 늦게 온 친구는. 그래서 좀 더 고쳐가지고 남은 게 1번, 3번, 5번. 근데 1번은 그죠? 이거는 그냥 삼각함수에 관련된 거라서 계산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헷갈릴 수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개 맞은 친구가 2명이었고 그 다음에 아쉽게도 최종적으로 1개 맞은 친구가 1명이 되기는 했어요. 1개 맞은 친구가 아무래도 너무 늦게 오게 됐다 보니까 풀 시간이 좀 너무 적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는 1번은 2명이 틀렸고요. 2번은 다 맞았어요. 뭐 2번은 뭐 너무 쉬우니까. 그 다음에 3번 많이 틀렸고요. 하나, 둘, 셋, 4명 틀렸고 4번이 하나, 둘, 셋, 넷, 5명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이 하나, 둘, 셋, 넷, 4명 6번이 하나, 둘, 셋, 넷, 5, 6 6번이 제일 많이 틀렸죠. 자, 참고적으로 1번은 볼록에 관련된 얘기 2번은 변곡점 얘기 그 다음에 3번은 변곡점의 미정계수 찾는 문제 그 값이 좀 껴있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4번은 도함수를 이용해서 원시함수나 아니면 뭐 이계도함수에 관련된 지점들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 5번과 6번은 그래프죠. 그죠? 우리가 도함수 활용해서 순서대로 놓고 본다면은 극대극소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 아니다. 오목볼록 보고 그 다음에 변곡점 보고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를 봅니다. 그쵸? 여기가 순차적으로 일단 하나씩 좀 집어넣은 상태기는 해요. 근데 삼각함수가 그래프 쪽에서는 안 나오다 보니까 일부러 그냥 볼록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삼각함수 한 문제 정도는 해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변곡점 구하는 것도 잘 안 나옵니다.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번에다가 집어넣었고요. 이거 한 번만 간단하게 좀 봐볼게요. 자, 열린 구간 0부터 2파이까지 사이에서 fx가 sin 2x 그 다음에 8 코사인 x 빼기 2x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게 아래로 볼록한 구간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거죠. 자, 저기 만약에 나는 안 들어도 괜찮다 그러면 잠깐 풀고 있어요. 만약에 정 피곤하면은 잠깐만 화장실 갔다 와도 될 것 같아. 우와 화이팅. 자, 그래서 뭐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럼 요거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이계도함수 입장에서 들어가 봐야 되는데 어디 갔니? 자, 이계도함수란다. 그래, 이계도함수까지 들어가야지. 자, 일단은 미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2 코사인 2x 빼기 8 사인 x 빼기 2. 왜 이렇게 되는지는 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참고로 맨 처음에 이걸 딱 보는 순간에는 미분도 미분이지만 둘이 삼각함수가 각이 다르다. 그게 딱 2배니까 2배 각을 쓴다. 라는 걸 생각을 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근데 일단은 이계도함수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덧셈 정리로 찢어 놓고 그 다음에 미분하는 것보다는 그냥 미분하고 덧셈 정리하는 게 나을 거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각 통일해야 된다는 건 먼저 생각하기는 해야 됩니다. 뭐 나중에 생각해도 되지만. 자, 그래서 이계도함수 들어가면 얘는 마이너스 4 사인 2x 그 다음에 빼기 8 코사인 x 그 다음에 상수항 그냥 사라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정리를 해준다면 당연히 얘가 언제? 아래로 볼록한 구간이다 라 그랬으니까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거는 기울기가 증가한다. 그렇죠? 기울기가 증가함수. 그래서 이계도함수가 양수인 걸로 봐도 됩니다. 참고로 등호 넣어도 상관없어요. 등호 넣어도 상관없어요. 괜찮죠? 상수함수가 아닌 이상, 그 직선만 아니면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볼록은 무조건 튀어나오기 때문에 등호 넣어도 되는데 문제에서는 열린 구간으로 AB를 그냥 잡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등호는 언제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등호 넣어도 되는데 그냥 안 넣어볼게요. 이쪽에서 그냥 아예 열린 구간으로 잡고 있으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등호 넣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얘는 양수인 걸 봐야 되는데 각이 다르죠? 그죠? 이거 정리하려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일단 2배각 찢어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얘는 sin 2x니까 2 sin x 곱하기 코사인 x.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가 대수함수에서 딱 정리해야 되는 게 분수함수, 그 다음에 초월함수에서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 분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분모를 통일하는 거, 분모 통일, 뭐 통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 꼭 염두에 둬야 되고, 지수랑 로그는 각을 통일시켜야 되고요. 각이 된다. 밑을 통일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삼각함수는 각을 똑같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통분은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고, 밑통일은 밑변환시켜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각을 통일시키는 방법은 덧셈 정리밖에 없죠. 그죠? 이렇게 정리에 들어가야 돼요. 일단 각부터 맞추려고 했어요. 묶어야 되니까. 자, 그럼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 8 코사인으로 묶어낼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8 코사인 x로 묶으면은 사인 x 플러스 1이네요. 그렇죠? 얘가 0보다 큰 경우로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언제 0보다 크냐? 맞지? 아래로 볼록이니까. 자, 언제 0보다 커요? 일단 사인 값은 절대로 음수가 안 나와요. 괜찮죠? 뭐 물론 0부터 2파이까지 사이에선 얘가 0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얘는 양수 구간을 뽑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양수로 냅둬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게 음수로 나와야 되는구나. 그렇죠? 요게 0보다 작은 구간이 결국에는 아래로 볼록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딴 건 볼 필요가 아예 없죠. 그렇죠? 음수여야 곱해서 양이 나오니까. 그래서 코사인 x가 결국 음수로 나오는 구간에 그래프 그려서 본다고 쳤을 때 코사인, 그렇죠? 한 주기만 그려주면 될 거야. 2파이까지만. 그래서 얘는 2분의 파이에서부터 어디까지? 2분의 3파이까지. 그렇죠? 요게 A가 되겠고 요게 지금 B가 될 겁니다. 그래서 A분의 B는 그냥 3배. 각이 딱 3배인 상태. 자, 2번은 다 맞았으니까 그냥 좀 넘어갈게요. 2번은. 그러면은 3번을 좀 봅시다. 솔직히 3번이 어려운 거는 아니죠. 계산이 엄청나게 밀려요. 그쵸? 와, 그럼 이렇게 계산 지저분한 거는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내신에서 나와요. 왜 내신에서 내죠? 내신이니까 내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수능 킬러 가면 이 정도 그냥 중간에 알아서 필요하게끔 돼요. 이 정도 계산이. 그래서 얘까지 연습해야 돼요.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 뭐 물론 나는 2등급만 맞으면 돼. 이러면은 안 해도 돼요. 이 정도 계산. 하는 게 좋지만. 그죠? 2등급만 맞으면 돼. 이러면 어차피 30번 안 풀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까지 복잡한 연산이 필수로 요구가 되고 있는 건 아닌데 솔직히 말하면은 30번이
미안. 어렵긴 한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30번 파이팅. 자, 파이팅. 자, 어쨌거나 3번. 그래도 일단 연습은 해둬야 됩니다. 이 정도 계산. 그렇게 많이 복잡한 건 아니에요. 이거를 수능에서는 조잡한 걸로 안 봐요. 이 정도 계산을. 그러니까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2의 ax 플러스 c제곱. 자, 요게 x는 3에서 극값을 갖고 fx의 변곡점의 좌표가 1,-2다. 자, 그 말이 뭐죠? 조건 자체가 1번 3에서 극값을 갖는다. 그럼 극값을 갖는다.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요. 1차 함수에다가 지수함수를 곱했어요. 지수함수 2의 x제곱에다가 1차 함수 합성했으니까 당연히 얘도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에 미분 가능한 함수 곱했으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 항상 함수는 미분 가능한지 안 한지부터 따져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봤지만 이게 극대극소에 관련된 문제를 봤을 때 예전에 그 문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x는 0에서 극대라고 줬을 때 0부터 2 사이에서 극소거를 갖게 하는 경우를 보여달라. 이걸 딱 보고 그냥 보자. F' 빵은 빵.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우주 간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문제 자체에서 불연속인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극대니까 미분께서 빵 이래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실제로 얘는 요거 들어가면 안 됐고 이게 불연속점이다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케이스였고요. 0부터 2 사이에서 극소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가 미분계수가 빵 되는 거였어요. 그게 우리 지난번에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를 따져야 되는데 당연히 미분 가능한 함수, 그죠? 기본 문제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어렵게 안 냈겠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봐야 되는 거는 3에서 극값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미분 가능한 경우의 극점은 무조건 빵이죠? 얘가 아예 그냥 주어진 정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1,-2가 변곡점의 좌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좌표잖아요. 그러면은 1 집어넣으면은 일단 -2예요. 1,-2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히 변곡점이에요. 미분 가능한 상태에서 변곡점이면 당연히 미분계수가 빵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참고로 변곡점에서 미분 이계도 함수가 0이 아닌 경우는 진짜로 찾아보기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 변곡점 나오는 순간 극대극소랑 다르게 이계도 함수가 빵이라고 보더라도 실수로 틀릴 가능성이 0.0001% 정도밖에는 안 돼요. 왜냐하면 변곡점을 구하려고 하는 취지 자체가 미분 가능한 함수의 어떤 굴곡? 그죠? 그 볼록에 변형되는 특정한 부분을 찾기 위한 게 메인 목적이기 때문에 이계도 함수가 연속이지 않는 경우에는 변곡점을 논하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계도 함수가 빵인 경우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다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세제곱근 같은 거, 그쵸? x세제곱의 역함수 같은 경우에는 0인 지점에서는 미분계수가 존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의외로 수능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는. 그 외에는 거의 없어요.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뭐 내가 말한 게 좀 너무 헷갈리다 그러면, 만약에 헷갈리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변곡점은 이계도 함수 일단 빵. 근데 아닌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도 돼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요거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얘 맨 처음에는 이제 2번이 먼저겠네요. 그냥 집어넣어야 되니까 a 플러스 b에다가 2의 a 플러스 c제곱은 마이너스 1, 일단 요 정도가 주어지겠고,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해서 3 집어넣어야 되니까 미분하면은 앞에 거 미분하면은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은 앞에 거 그대로. 그러면 지수항 같은 경우는 미분하니까 상수 그대로 좀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얘가 지금 F'X. 이거 써야 되는데. 그쵸?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A 곱하기 2의 AX제곱, AX 플러스 C제곱을 묶으면 얘는 1 플러스 AX 플러스 B네요. 그래서 AX 플러스 B 플러스 L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계도 함수까지 가야 되니까 이계도 함수까지도 한번 좀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계도 함수는 또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죠. 앞에 거 미분하는 순간 A는 빠져나가요. A제곱 2의 AX 플러스 C, 그 다음에 AX 플러스 B 플러스 1,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그럼 앞에 거는 A2의 AX 플러스 C제곱인데 뒤에 거 미분했으니까 또 A가 남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겠고요. 자, 얘는 그러면 A제곱에 2의 AX 플러스 C제곱으로 묶으면은 얼마지?
ax 플러스 b 플러스 2가 되겠죠. 여기다가 그냥 1만 더 더해주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화이팅. 자, 여기다가 3 한 번만 집어넣을게요. 요 식에다가 3 집어넣으면은 요거죠, 요거. 요 식에다가 3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3 집어넣으면은 a 곱하기 2에 3a 플러스 c제곱 곱하기 얘는 3a 플러스 b 플러스 1. 그렇죠? 요게 지금 빵인 걸 알 수 있겠고요. 아우, 야, 이거 어떡하냐? 이게 다. 피곤한데? 너무 피곤한데?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3번이죠. 여기다가 지금 1 집어넣으면 빵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1 집어넣으면은 a제곱에 2에 a 플러스 c제곱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2는 빵. 자, 그러면은 일단 얘보다는 0이 아무래도 좀 보기가 편할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a는 0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는 절대 0이 아니에요. 그럼 결국 될 수 있는 건 얘가 0인 경우밖에는 없겠네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얘도 0은 절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얘가 0으로 나와야 돼요. 그럼 미지수는 a, b 두 개, 식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a 값, b 값이 다 나옵니다. 뭐 그냥 연립을 후딱 한번 해볼게요. 빼면은 2a 빼기 1은 빵. a는 2분의 1이네요. 그렇죠? 그럼 a가 2분의 1이면은 2분의 5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분의 5죠? 맞나? 맞겠지? 2분의 5, 2분의 5, b는 마이너스 2분의 5 맞지? 빼면은 2a 빼기 1, a분의 맞아요? 그렇죠? 아닌가?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다가 또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요 식을 갖다가 2번이랑 연립시켜 본다면은 그렇죠? 자, 그럼 얘는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5 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2에 a가 2분의 1.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당연히 c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와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a, b, c가 다 나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a 빼기 b 빼기 c라고 한다면 a는 2분의 1, b는 플러스 2분의 5. 그 다음에 c는 2분의 1.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7이 답이 될 거예요. 그냥 5번. 괜찮죠? 그냥 계산만 조금 지저분한 거였으니까. 자, 그 다음에 나 이거 4번 솔직히 4번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은 다 맞으라고 집어넣은 건데 다 맞으라고 되게 많이 틀렸어요. 4번이 맨 처음에 4번을 풀어서 맞은 사람이 제한시간 내에서는 4번 풀어서 맞은 사람이 1명이었어요. 1명. 제한시간 내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자, 4번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도함수잖아요. 도함수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얘가 지금 y는 f'x. 자, 여기에서 지금 극값을 갖는 x의 개수를 알파, 변곡점의 개수를 베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그런가? 어떻게 힘들었어, 어떻게. 힘내. 화이팅. 힘내. 아니, 잠깐 딴 거 풀고 있어도 돼요. 진짜로. 만약에 좀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 맨 처음에 극값을 갖는 개수에 대한 걸 한 번만 봅시다. 그럼 극값은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얘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요. 미분 가능한 함수다 보니까 극값 판단은 두 가지로 보죠. 미분 계수가 빵이면서 도함수의 부호가 전후로 변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부호가 전후로 바뀌는 거예요. 언제? 상수함수는 빼고, 그죠? 상수함수 빼고, 상수함수는 그냥 그 자체로 최대면서 최소. 아예 그냥 전부 다 극대극소함수예요. 괜찮죠? 다. 그래서 걔는 좀 예외로 치는데 상수가 안 나오죠. 그럼 얘는 지금 될 수 있는 경우가 빵 나오는 경우 하나, 둘, 셋, 네 개가 빵이 나오는데 문제는 얘가 감소였다가 증가잖아요. 왜냐면 도함수 부호만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얘는 맞아요. 얘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얘도 맞아요. 근데 얘가 감소했다가 또 감소하잖아요. 잠깐 0만 찍었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원시함수 그래프로 한번 그려본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겼어요? 요 지점까지 그냥 쭉 감소해요.
쭉 감소해 내려오다가 언제? 딱 0이 되게 하는 그 지점. 아니 그래 이거 그대로 연결시켜 볼게. 0이 되는 그 지점까지는 그냥 증가합니다. 증가하는데 기울기가 빵 돼요. 기울기가 빵 돼요. 그러다가 다시 감소하죠. 그렇죠? 뭐라 그럴까? 기울기가 빵 되고 감소한다. 아 몰라. 일단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요 지점까지 감소해서 내려올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 증가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원시함수 그래프의 최종 버전이 지금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봐도 어때요? 지금 미분계수가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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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나오는데 얘는 지금 극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죠? 도함수 전후로 부호 변동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4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알파는 4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알파는 4.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베타도 한번 좀 볼게요. 변곡점을 한 번만 좀 봅시다. 아우 어떡해. 너무 피곤해서. 변곡점 마찬가지예요. 이게 도함수가 0이면서 어때요? 아이 똑같잖아요. 미분 가능한 경우만 놓고 본다면 이게 도함수가 존재하는 경우만 놓고 본다면 얘도 부호가 전후로 바뀌는 거예요. 어우 어때? 오케이. 좋은 자세. 알파 3 미안해. 3 3 하나 둘 셋 미안 3이에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어때요? 이게 도함수 그려도 돼요. 그려도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 극값 판정 이거잖아요. fx의 함수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걔의 도함수가 0이면서 전후로 부호 변동하는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모양이 지금 똑같이 생겼잖아요. 얘는 f'x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극점이에요. 괜찮죠? 도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극대구소 찾으면 그냥 걔네가 변곡점이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여기 극대 나오죠? 그 다음에 극소 나오고요. 여기도 극대 나오고 여기 극소 나옵니다. 얘네 다 변곡점이에요. 괜찮나요? 실제로 원시함수 그래프 한 번만 봅시다. 요거 그대로 쭉 내려오면 어때요? 이전까지는 아래로 볼록이었는데 위로 볼록으로 바뀌어요. 괜찮죠? 위로 볼록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요 지점도 그대로 0 되는 경우를 보면 요 지점까지 위로 볼록이었다가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어요. 괜찮죠? 변곡점이 됩니다. 자, 이 지점도 어때요? 아래로 볼록이었죠? 아래로 볼록이었는데 위로 볼록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위로 볼록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그림이 조금 이상해서 그러는데 위로 볼록으로 바뀌었어요. 전에는 아래로 볼록인데 위로는 위로 볼록이잖아요. 그렇죠? 위로 볼록. 그 다음에 요 지점이 어디예요? 요 지점 위로 볼록이었는데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 바뀐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도함수 입장에서는 극대점과 극소점들이 전부 원시함수 입장에서의 변곡점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타가 지금 4로 나와줘야 돼요. 괜찮죠? 오케이.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진짜로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도 잠깐만 한번 좀 볼게요. 5번. 자, 5번과 6번은 그냥 함수 그래프에 관련된 건데 5번은 전형적인 함수의 그래프를 뽑아온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은 어쩔 수 없죠. 그냥 미분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정리 차원에서만 얘기할게요. 괜찮아. 요게 1번 맨 처음에 어때요?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 그 다음에 뭐 절편이나 아니면 점근선 이런 것들은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은 뽑아내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막 함수 이런 그래프 있잖아요. 이런 점근선은 솔직히 이거 극한 아니면 못 구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점근선은 보통 어떤 점근선 얘기하는 거냐면 정역과 연관된 점근선 정도로 생각해주면 돼요. 예를 들면은 x분의 1 같은 거.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x가 빵이니까 점근선 튀어나오죠. 이런 거 얘기한다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찾아볼 수 있는 대로 찾아본다. 거의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어디예요? 정역 부분이에요. 그리고 치역은 솔직히 맨 처음에 함수 10만 가지고 치역 범위 찾아내기에는 힘들어요. 왜냐면 지금 얘는 치역 범위가 극대값보다 작거나 같은 상태로 나오는데 이런 건 미분 안 해보면 못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역을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가끔 가다가 이 실수점 범위가 그냥 명확한 것들, 이런 것들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니면은 눈에 확 띄는 것들, 그죠? 당장 얘 같은 경우에도 x분의 1 같은 경우에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니까 뭐 치역 범위는 0 빼고 전부 다다, 그죠? 이런 식으로 단순한 것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두 번째로 보는 건 당연히 극대극소예요. 그렇죠? 극대극소. 우리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이용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죠. 이게 극대극소가 왜 엄청 중요한지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상태라면은 얘네는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국에서 이제 100m 달리기 국가대표를 뽑는다 그러면은 전 국민 5천만 명을 다 뛰게 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각 지역에서 1등한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만 본선 치러서 전국 1등, 그러니까 국가대표를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죠. 물론 가끔 가다가 우리나라 제주도, 울릉도, 그죠? 독도에 사는 김모 씨,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다는 김모 씨, 엄청 유명해서 이런 사람들은 예선 안 치르고 본선으로 들어와서 1등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극점이 아닌데도 극대극소에 해당할 수 있는 이런 양극값,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최대 최소 구하려면 극점과 양극값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극대극소가 중요해요. 근데 그 극대극소를 알면은 당연히 어때요? 계략적인 형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이 지점에서 한번 극대 찍고 내려올 거니까, 여기서 극소 찍고 한번 올라갈 거니까, 그럼 대략적인 형태라도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극대극소를 갖다가 어떻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얘가 극대극소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존재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어느 정도 좀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렇죠? 자, 아무튼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로도 생각할 수 있냐면 2차 함수가 엄청 중요하죠. 2차 함수가 왜 중요해요? 2차 함수가 당함수기도 당함수인데 미분을 안 쓰고도 극대극소점을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함수잖아요. 얘가 미분 안 쓰고도 극대극소를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함수. 그래서 1학년 때까지 이걸 엄청나게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은 미분을 써도 되고 그냥 완전 제곱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알았어, 미안해, 금방 할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변곡점. 그렇죠? 우리가 극대점, 극소점 찍었다고 하더라도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까지는 나올 거예요. 무조건 극대는 위로 볼록으로 나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연결돼 있고요. 문제는 이게 변곡점이 어디서 나오냐? 이런 데서 나온다 그러면 얘는 그대로 위로 볼록이니까 쭉 내려가겠지만 얘는 모르지 않냐? 그렇죠? 위로 볼록으로 바뀌니까 이게 지금 발산을 할지 수렴을 할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결론은 치역의 범위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게 하는 어떤 준비운동 같은 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변곡점이 의미를 가져요, 그래프 개형에서는.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변곡점을 이용하더라도 위로 볼록이니까 얘는 극한을 씌워봐야 돼요.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왼쪽은 할 필요가 있어요, 극한을? 안 해봐도 돼요. 어차피 위로 볼록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분명히 가요, 얘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도 이거 두 개를 무한대를 보내서 확인해 본다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크게 놓고 봤을 때 함수의 그래프는 극대극소 찍고 어디까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게 메인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치역이 좀 메인이에요. 이게 범위가. 이 범위를 찾는 게 좀 메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로 볼록해서 발산을 하는 거나 아래로 볼록으로 해서 발산하는 거나 사실 크게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얘네들을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얘로 최대 최소의 영향을 주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변곡점은 잘 안 쓰고 차라리 그냥 극한을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극대극소 얘는 해야 돼요. 얘는 해야 돼요. 근데 얘는 잘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변곡점까지 찾아내서 들어가는 거는. 아예 그냥 물어보는 경우에는 구해내야 되겠지만 그래프 개형 그릴 때 얘 안 해도 충분히 우리 다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얘는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수투에서는 정역 잡고 극대극소 찍고 그냥 끝나죠, 그래프 개형. 근데 미적분에서는 정역 잡고 극대극소 잡고 극한 씌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빼먹을 수가 없어요. 미적분에서는 초람수들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변곡점이라는 거는 쓰일 때도 있고 안 쓰일 때도 있다. 딱 그 정도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얘는 너무 전형적인 그래프라는 거예요. 얘는 fx가 x2의 x제곱. 그렇죠? 너무 전형적인 그래프다 보니까 얘는 최종적으로는 극대극소까지 안 구하고도 그래프 개형은 그려낼 수 있을 정도로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근데 이거를 그러면 극대극소를 안 찍고 그러면 어떻게 그리냐? 한번 그려봅시다. 얘는 이쪽에다 좀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얘는 정역의 실소정 범위로 다 나와요.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절편에 관련돼서 누구 본다면 얘는 절대 0이 안 나오잖아요. 얘 때문에 0 나오니까 유일하게 x절편으로 잡힐 수 있는 애가 0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0밖에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결국에 얘는 부호가 양수밖에 안 나오니까 x 때문에 부호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1, 4분면과 어차피 3, 4분면밖에는 그래프가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음에서 양으로 갈 거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관통에 들어가겠고 접하는지 여부든 일단 좀 논외로 가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오른쪽에서는 x도 증가함수, 지수함수도 증가함수. 어차피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 곱하기 이게 무한대제곱이니까 그냥 무한대로 가요. 둘 다 증가니까 얘는 극점이라는 게 나올 필요도 없이 그냥 무한대로 뻗어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둘 다 증가니까. 자, 근데 왼쪽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극한을 씌워본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곱하기 얘 2의 무한대 제곱분의 1 마이너스 무한대 곱하기 빵으로 나가요.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0이 되는지 아니면 무한대로 갔는지 수렴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전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대수함수랑 지수함수의 곱이잖아요. 대수함수랑 지수함수의 곱인데 둘 차이는 비교 불가할 정도라고 생각해주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원래는 이런 것들 수렴하는지 여부는 전부 다 단하면서 줍니다. 지금 문제에서도 뭐라고 돼 있어요? 단,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는 지금 빵으로 간다. 원래는 이런 걸 다 준다는 거예요. 수능에서는 다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이 경우는 마치 뭐랑 똑같아요? 얘는 x2의 x제곱에서 만약에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한다 그러면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는데 마이너스 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제곱 어때요? 얘는 t가 무한대로 간 다음에 2의 t제곱분의 t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잖아요. 이게 얼마로 갈지 우리가 몰라요. 이거 증명 방법이 고등과정에서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로피탈 정리밖에 안 돼요. 로피탈 정리밖에. 그래서 원칙상은 이런 식으로 다 줘야 돼요. 고등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신에서는 안 주는 경우들이 좀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알고 넘어가 보자. 어차피 너무 자주 나오니까 이거까지는 받아들이면서 좀 가보자 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0으로 간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0으로 간다. 왼쪽으로 왔을 때 0으로 간다라는 거는 수렴해서 0으로 가는 거니까 당연히 위로 볼록으로 수렴하겠죠? 당연히 아래로 볼록으로 수렴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어때요? 내려오다가 한번 극소 찍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극소가 몇 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찍고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럼 이때 정확하게 극소가 어디서 나오는지는 결국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걸로 미분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에 2x. 그러니까 0 될 수 있는 게 어차피 마이너스 1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변곡점이 어디 있는지 또 구하고 싶다. 그러면 또 이계도함수 또 구해봐도 돼요.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알았어, 미안해. 딱 정리할게. 야, 너무 오래 걸리지? 미안. 자, 그럼 얘는 x 플러스 2의 x제곱이 될 거니까 유일한 변곡점은 마이너스 2에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위로 볼록이었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게 되는 요 유일한 지점이 지금 변곡점 마이너스 2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역추적했을 때 시간 좀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방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부터 한번 좀 볼게요. 기억.
자, 마이너스 2, A, B, 마이너스 1일 때 F 2분의 A 플러스 B. 얘는 2분의 FA 플러스 FB. 요 표현이 일단 수투에서도 등장을 한 적은 있어요. 수투에서도 등장을 한 적은 있는데 미적분해서가 너무 완벽하게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게 껌이 어디 갔냐? 와! 미안해. 미안. 아니. 여기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 본다면, 야, 어디가 이게 봄이라서 그런가? 추는 건 있죠? 야, 봄에는 잠이 와. 봄에는 잠이. 알았어, 내가 빨리 끝낼게.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텐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이거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본다면, 나는 요거를 이렇게 생각해요. 얘를 갖다가 외우면 안 되고요. 이거 예전에 한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어떻게 보냐면 그냥 A, B를 갖다가 좌표점을 찍어봐요. A 몰라. 그냥 어딘가 A, FA가 있겠지. 그냥 일단 임의적으로 한번 보겠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B, FB가 있겠죠. 몰라. 얘가 높고 낮고 이런 거는 아직 몰라요. 근데 그냥 적당히 찍었어요. 랜덤하게. 자, 그럼 얘는 뭐예요? 두 개의 중심점에서의 함수값이에요. 얘는 함수값의 절반이에요. 그렇죠? 얘는 정역의 산술평균, 얘는 치역의 산술평균. 역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 그쵸? 자, 그래서 얘는 요렇게 둘을 잘라볼게요. 두 x값의 정가운데 지점이 2분의 a 플러스 b예요. 그거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근데 그 함수값이 둘의 정중앙점. 요게 2분의 fa 플러스 fb예요. 그 값보다 더 큰 거예요. 이때 집어넣은 함수값이 얘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거야. 괜찮죠? 딱 요 지점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위로볼록이라는 얘기야. 위로볼록.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위로볼록이라고 생각을 하냐? AB가 계속 바뀌어요. AB가. 그러니까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얘는 B가 좀 더 좁아지면은 더 왼쪽에서 더 높은 값을 갖겠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둘이 AB가 겹쳐져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얘는 정가운데 값이 더 위에 있으니까 이 위로볼록이 아니면 절대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면 얘는 일직선이에요. 괜찮나요? 일직선. AB가 바뀌더라도 그 기울기 관계가 그대로 성립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만약에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는 경우라면 어때요? 반대로 바뀌는 경우라면 오히려 이 중점에서의 값이 더 아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아래로 볼록을 얘기하는 게 돼요. 괜찮죠? 다시 한번 이거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이 흰 거, 그러니까 노란색이 관련된 거는 이게 위로 볼록이구나. 한마디로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계도 함수가 음수인 걸로 생각해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계도 함수가 음수. 그렇죠? 이계도 함수 음수. 그래서 얘는 A, B가 전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사이다. 이게 마이너스 2가 왜 나오는 거죠? 딱 변곡점이 마이너스 2라서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잡아준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2부터는 어차피 다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러니까 기억이 지금 맞는 거예요? 아니죠. 기억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동색처럼 부도가 반대로 가 있어야만 기억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니은도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니은 변곡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제곱분의 2다. 그렇죠? 이건 함수값 집어넣으면 되겠는데 요 지점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2제곱분의 마이너스 2죠? 당연히 맞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맞았고요. 그 다음에 디귿. 극소값. 극소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지점의 함수값을 구해본다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얘도 지금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수함수랑 다항함수가 곱해져 있는 경우에 전형적인 그래프들은 그냥 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요. 얘는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6번도 한번 만져볼게요. 자, 5번처럼 이렇게 전형적인 것들은 다시 한번 극대극소 없이도 바로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좋아요. 아우, 나는 모르겠어. 이 전형적이고 뭐건 나는 바로 안 튀어나.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극대극소 무조건 쓰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극대극소 다 쓰는 거예요. 증간표 만들어 놓으면 다 그릴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이느냐예요. 왜 교육과정에서 함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실제로 이렇게 그래프를 꼭 그려야 돼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줄이는 거는 자기 역량에 따라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쓰는 거고, 모르겠으면 그냥 원칙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 그렇죠? 자, 그래서 6번은 그런 짧게 정리하는 게 안 되는 애예요. 그렇죠? 얘는 딱 보자마자 정리가 안 돼요. 우리가 그나마 한 큐에 그릴 수 있는 것들은 뭐냐? 5번처럼 뭐 지수함수 이런 것도 그런 거지만 항이 하나만 나와 있으니까. 항이 하나만 나와 있으니까 그나마 가능한 거예요. 아, 여기서 이것도 좀 생각해야 된다. 아, 이거 대칭성. 대칭성까지 생각해주면 좋아요. 우함수, 기함수. 그죠? 우함수, 기함수. 이런 거는 사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전에. 자, 그러면 6번 같은 경우에는 fx. 얘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x 빼기 lnx. 자, 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기억도, 극대 얘기하는 거, 니은도, 변곡점 얘기하는 거, 디귿 아까 얘기한 거 그대로죠. 요거 위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디귿은 지금 그쵸? 기억하고 똑같죠? 위로 볼록입니다. 그쵸? 디귿에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얘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예요. 요 그래프. 항이 3개나 있기 때문에 못 구해요. 못 그려요. 이건 대략적인 거를.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 극대극소 찍어야 돼요. 극대극소 없으면 아예 시작이 안 돼요. 변곡점은 없어도 그릴 수 있지만 극대극소가 없으면 시작이 안 됩니다. 마이너스 4x 플러스 5 그 다음에 빼기 x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극대극소점은 얘가 빵 되는 거. 아, 잠깐만, 요거 먼저 생각해야지. 이게 내가 자꾸 나도 좀 실수하는 건데 뭐냐면은 이거 정의역 조건에서 로그 함수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진수 조건 따지는 거. 그쵸? 이거. 얘는 내가 가끔 좀 빼먹어요. 왜 빼먹냐면은 나한테는 이게 너무 당연해서 나는 생각에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럼 보면은 그냥 무조건 양수예요. 진짜로. 너무 당연한 거라서 가끔 빼먹습니다. 그 정도로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로그 함수 나오면은 진수 조건 따지는 거. 이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래요. 이것 때문에. 자, 어쨌거나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은 지금 얘는 분모는 절대 0이 안 나오고 당연히 이게 전체 함수값 0 되게 하려면은 분수꼴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통분밖에는 없어요. 그죠? 이 당들이 항이 여러 개 나오니까. 그럼 통분하면은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5x 빼기 1 이렇게 나오니까 분자가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x로 분모 x로 놓고 봤을 때 마이너스 묶어내면은 4x 빼기 1 x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분자가 양수예요. 그렇죠? 분자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증간표 그려주면 좋아요. 그려주면 좋은데 솔직히 나는 증간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분자만 가지고 부호 판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분자의 함수 그래프를 그냥 그려내놓고 그걸로 증간표를 대체해요. 위로 볼록하잖아요.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4분의 1과 1에서 0을 갖겠죠. 4분의 1과 1에서 0을 가질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얘는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거예요. 괜찮죠? 문제는 양수만 돼요. 양수만. 그렇죠? 양수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4분의 1 지점까지는 극소가 되겠고 1 집어넣었을 때는 극대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얘는 극소니까 무조건 아래로 볼록이에요. 이건 뭐 빼박이에요. 그렇죠? 극소는. 그래서 극소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전에 쓰던 방법이 기울기 빵이고 도함수 부호가 전후로 변동된다? 감소였다가 증가로 바뀌는 경우. 그죠? 요걸로 했었지만 또는 이렇게 가도 된다라는 거야. 기울기가 빵이면서 이게 도함수가 양수인 걸로 판단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쵸? 이걸로 해도 되고 이걸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미적분에서는 요게 추가가 된 상태예요. 근데 왜 이걸 자꾸 언급을 그렇게 많이 안 하냐면은
두 개로 혼용하다가 헷갈릴까봐 이것만 그냥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그냥 아래로 볼록으로 확정돼 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인 거고, 얘도 무조건 위로 볼록이에요. 그렇죠? 이게 더하면서 무조건 음수입니다. 그렇죠? 극대값은. 자, 그럼 얘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어떻게 되지? 계속 감소하잖아. 극한 씌워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대로 그래프가 나올 텐데, 만약에 극대 아니다, x에다가 극한을 씌워본다고 친다면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fx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 그렇죠? 얘는 의미가 없어요. 결국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위로 볼록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건 아래로 볼록으로 무한대로 가건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냥 내려간다고 칩시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는 또 왼쪽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마이너스 무한대로까지 가면은 안 되겠죠? 왜? x가 양수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얘는 0 플러스로 가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0 플러스로 간다면 얘는 빵빵 될 거예요. 빵, 빵 되고 마이너스 ln인데 lnx가 0 플러스로 간다면 어떻게 돼요? 얘는 영원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괜찮죠? 한마디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 마이너스 붙이면 플러스 무한대가 돼요. 괜찮죠? 한마디로 얘는 딱 어느 지점? y축에 되는 그 지점에 한없이 0으로 점근선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야. 괜찮죠? 괜찮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주면 편합니다. 증감표를 미적분에서는 그린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데, 도함수로 증감표를 대체해서 보는 게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얘만 잘 봐도 됩니다. 특히나 분수꼴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분모가 양수인 경우로 쐐기를 박아놓으면 분자만 판단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요 지점의 값은 얼마? 4분의 1 콤마. 이때 함수 값은 얼마지? 그렇죠? f 4분의 1은 집어넣으면은 지금 마이너스 8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집어넣으면 4분의 5. 그 다음에 l은 4분의 1이면 마이너스 2ln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2ln. 그래서 얘는 8분의 10이니까 8분의 9 플러스 2ln. 그렇죠? 요 지점의 값이 8분의 9 플러스 2ln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요 지점의 값은 1콤마죠? 그럼 f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 플러스 5 빵.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냥 3 나오네요. 그렇죠? 얘는 그냥 3. 극대 지점은 지금 1,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변곡점은 일단 얘는 100% 하나 나와요. 그렇죠? 왜냐면 아래로 블록이었다가 위로 블록 바뀌니까 중간에 어디 지점에서 100% 변곡점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몰라요. 자, 그러면은 아쉽다. 이게 기억에서 바로 그냥 볼록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함수 다이렉트로 좀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 가지고 한 번만 가보자. 이게 도함수. 그러면 이거를 또 미분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분수꼴로 미분하는 것보다는 그냥 얘 미분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그냥 얘로 미분할게요. 마이너스 4 플러스 x제곱분의,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x제곱분의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나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근데 요게 0 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양수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 무조건 2분의 1밖에 안 나와요. 괜찮네? 2분의 1밖에 안 나와요. 맞지? 그렇죠? 왜냐면 이게 0 되는 게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1은 빵. 그렇죠? 4x제곱은 1.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x는 양수만 정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은 아예 존재를 안 한다라는 거. 그렇죠? 자, 그러면 2분의 1이 변곡점이에요. 그러면은 요때 함수값은 어떻게 하지? f에다가 2분의 1 한 번만 집어넣읍시다. 그럼 2분의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x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니까 2분의 5. 그 다음에 x에 2분의 1 집어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ln 마이너스 ln이,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ln2가 되겠네요. 그래서 2 플러스 ln2가 되겠네요. 요 지점이 2 플러스 ln이구나. 그렇죠? 요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가 다 나왔어요. 유일한 변곡점이에요. 알았어, 미안해, 끝났어. 자, x는 1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이거 함수값 괜히 구했네. 그렇죠? 일단은 맞아요.
그렇죠. 개형만 빨리 보느라고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2분의 1 콤마 저기에서 변곡점이다. 당연히 맞죠. 그죠. 니은도 맞아요. 자, 마지막 디귿. 0a b 2분의 1 지점에서 지금 f 2분의 a 플러스 b 2분의 fa 플러스 fb. 자, 이렇게 나온다면 얘는 아까 얘기했지만 위로 볼록입니다. 그렇죠? 외우면 안 된다 그랬어요. 머릿속에서 점 찍어 봐야 돼요. 2개 점 찍고 a, b, a, b 그냥 2개 점 찍고 2개의 함수값이 정가문대보다 위에 있네? 위로 볼록이겠네. 그쵸? 진짜 2, 3초면 돼요. 2, 3초면. 나 이런 거 하나도 안 외워요. 진짜로. 왜냐면 외우면 나는 분명히 까먹어요. 내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분명히 까먹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게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를 얘기를 할 때는 머릿속에서 한번 하고 얘기를 해요. 진짜로. 2, 3초 정도? 금방 돼요. 진짜로. 질게 많이 하면은. 미안. 화이팅. 자, 그래서 얘는 위로 볼록인데 지금 0부터 2분의 1 사이에서 위로 볼록이냐라는 건데 아래로 볼록이죠. 그렇죠. 0부터 2분의 1 사이에서 위로 볼록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얘는 지금 안 되겠죠. 2분의 1보다 큰 지점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알았어. 미안해. 너무 많이 떠들었다. 야, 이거 내가 너무 많이 떠들었는데. 그렇지. 괜찮을까? 다들 잘고 있어. 어떻게? 진짜 내가 잘못했어. 내 탓이야. 내가 나빴네. 내가 나빴어요.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어디까지 갔더라? 이게 몇 번이었지? 83번까지 했었어요. 83번까지. 자, 그러면은 오늘 유형 11번에서 하는 게 지금 테스트 문제에서 지금 5번과 굉장히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테스트 5번에서 나왔던 거라 지수함수랑 다항함수가 서로 곱해져 있는 상태의 그래프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지수함수랑 다항함수가 곱해져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번만 좀 볼게요. 맨 처음에 x제곱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간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까 했었던 거 그대로 본다면 그럼 마찬가지로 이걸 그린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그래프는 얘는 다 이것 때문에 부호 판정 나오는데 양수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오른쪽은 증가하니까 무조건 0,0에서 증가로 가겠고요. 근데 왼쪽은 어때요? 지수 따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결국 수렴해서 갈 수밖에 없겠죠. 미분해봐도 극점 2개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 미분해보면은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2x의 2의 x제곱이야. 그러니까 극점 자체가 마이너스 2인 지점과 0인 지점에서 나올 거라는 거야. 괜찮죠?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x 세제곱 2의 x제곱.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 얘는 비슷하죠. 어차피 얘 때문에 부호 판정이 1사분에서 3사분면에서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오른쪽에서 0에서 지금 올라가지만 아쉽게도 얘가 삼중근을 가져요. 0에서 0 나와요. 기울기가. 그럼 왼쪽에서는 어떠냐? 내려가는데 결국 0으로 수렴하죠. 미안. 여기서 0에서 지금 기울기가 빵 나옵니다. 그렇죠? 왜? 똑같이 얘를 미분을 해보면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은 앞에 거 그대로이기 때문에 얘는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에 2x제곱으로 나와요. 0에서 중근이 나와요. 기울기가.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접하면서 뚫고 지나갑니다. 접하면서 뚫접이야. 뚫접. 자, 그럼 만약에 x 4제곱 2의 x제곱 이렇게 나왔다라고 친다면 얘는 이거 2번이랑 똑같아요. 2번이랑 똑같습니다. 왜? 어차피 얘도 미분해보면은 x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2의 x제곱이라서 0인 지점에서 기울기가 빵 나오고요. 마이너스 4에서 기울기가 빵 나와요. 그래프가 어차피 똑같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개형만 같은 거예요. 개형만, 계략적인 형태만. 정확한 디테일은 좀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아, 짝수차들은 온종일 이렇게 생겼구나. 홀수차는 x가 1차인 경우 제곱은 다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만약에 이게 지수항이 마이너스로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요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나겠죠. 왜? 부호 판정은 똑같아요. 1, 4분면과 3, 4분면에서 나오는 건 맞는데 얘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가 빵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그냥 영원히 뻗어 올라가고요. 오히려 여기서 그냥 빵으로 가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랑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겼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것도 미분해서 본다 그러면은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은 앞에 거 그대로. 이게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자,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똑같이 0에서 중근을 가지면서 양수 나오는데 무한대로 갈 때만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돼요. 좌우가 뒤집어진 것처럼 보면 되겠네요. 괜찮죠? 딱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은 거랑 똑같죠? 짝수 제곱으로. 그래서 좌우 대칭으로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똑같이 x 세제곱 2의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나왔다고 친다면은 별반 다를 거는 없어요. 그죠? 얘도 아까 이쪽에서 본 것처럼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가요. 원점 대칭, 그죠? 얘도 원점 대칭, 얘도 원점 대칭, 그죠? 원점 대칭인가? 원점 대칭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구나. 원점 대칭까지는 아니네요. 근데 비스름한 느낌을 주기는 합니다. 그렇죠? 비스름한 느낌을 주기는 해요. 얘는 완전히 좌우 대칭이 맞아요. 이거는 짝수차라서. 왜냐면 이게 도함수가 조금 다르죠?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렇죠? 마이너스가 붙기는 하는데 얘는 조금 차이가 나긴 합니다. 뭐 4차인 경우는 똑같이 어차피 2차랑 별반 차이가 없고요. 그렇죠? 이 지수함수랑 다함수 나오는 경우들이 솔직히 그래프가 제일 많이 나와요. 로그 함수랑 다함수도 나오기는 하는데 얘를 기준 뿌리로 해서 들어가주면 될 거예요. 나머지 뭐 나오는 것들은 몇 개 더 있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생각해 볼게요. 요거까지만 먼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84번 한 번만 직접 풀어볼게요. 84번. 화이팅. 숙제 했나? 오늘 낼 거 없나? 알았어. 화이팅. 내용은 이해돼요. 너무 빨리 설명하지 않았나? 알았어. 화이팅. 알았어. 하나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 그래프 다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저까지는 다 이해될 거예요. 얘는 못 그려요. fx는 그릴 수 있어. 얘는 못 그래요? gx는 못 그려. 합성함수는 못 그리는 거야. 그치. 그런 것까지는 괜찮지. 얘만 아니면 돼. 이거는 바로 나오죠. fx는 오케이. 그치. 올려 추워? 진짜? 써놨어.
자, 짝수제곱, 이 밑에 그래프들이잖아요. 이 짝수제곱들 같은 경우에는 극대극소가 다 나오는데 홀수제곱들 같은 경우에는 극점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짝수제곱과 홀수제곱을 구분해서 생각해 주면 돼요. 오케이. 맨 처음에 x2, x제곱 그래프는 괜찮아요? 저거 말고 x2에 마이너스 x제곱 쟤는? 괜찮아요? 미분해 보면 어차피 인수분해 할 수 있죠. 1에서 극대 나오거든. 그게 지금 요 그래프들이 여기서 n에다가 2 집어넣은 거. 그리고 n에다가 2 집어넣은 게 저기 밑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저 도함수도 써놨죠. 그래서 0과 2에서 극점 관계. n이 3일 때는 0과 3에서 기울기가 빵 나오죠. 저런 식으로 생겼어요. 4차일 때는 위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저기 밑에서 왼쪽에 두 번째 거랑 n이 4일 때랑 6일 때랑 8일 때랑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만 x가 n인 지점에서 극대가 나오게 돼요. 근데 홀수들 같은 경우에는 n이 1일 때 제외하고는 3, 5, 7, 9처럼 홀수인 애들은 다 밑에서 왼쪽에 세 번째 그래프랑 똑같이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전부 n인 지점에서 유일하게 극대가 나오겠지. 그러다 보니까 기억은 짝수일 테니까 그래프 기억이 전부 왼쪽에서 두 번째처럼 생겼어요. 최소값이 0인 거 맞을까요? 맞아. D는 0에서 극소값 같고 n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맞겠지? 인수분해봐도 딱 나오죠. D것은 홀수일 때는 0에서 극대값을 갖고 n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아니죠. 그래서 답이 혹시 헷갈리는 거 있을까요? 딱히 없나? 너무 쉬웠나? 오케이. 미안해. 그거 좀 나갈게. 저 그거 잠깐 쉬었다가 갈게. 네, 이거 틀렸어. 자, 그러면은 미안해. 야, 이게 좀 많이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자, 완전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 헷갈립니다. 이거 내가 너무 막 그렸나? 자, 맨 처음에 n이 짝수일 때는 최소값이 0이다. n이 짝수인 경우에는 2나 4나 6이나 8인데 개형이 어떻게 생겼어요? n이 짝수인 경우에는 n이 짝수인 경우에는 얘 무조건 다 양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1, 4분면과 2, 4분면에서 그래프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극점이 될 수 있는 걸 찾아보겠다고 미분을 한 번만 해볼게요. 그러면은 앞에 거 미분하면은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빼기 x의 n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뭘로 묶지? x n-1제곱에다가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어볼게요. 그럼 얘는 n 하나 남고요. 여기 마이너스 x 남죠? 괜찮죠? 무조건 n에서 기울기 빵 나와요. 그 다음에 x가 0에서도 기울기 빵 나오고요. 근데 얘가 x가 0에서 기울기 빵 나오려면은 n은 무조건 2 이상 나와야 돼요. 왜냐면 n이 1이면은 0이 0제곱이라서 정의가 안 돼요. 그렇죠? 그냥 1로 보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얘는 지금 짝수라고 한다면 n이 2, 4, 8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딱 0인 지점과 n인 지점에서 극점이 나오겠고요.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생겼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x가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은 얘 때문에 빵 나온다고 얘기했죠. 얘 때문에 x가 무한대로 간다면. 그래서 얘는 무조건 요 상태, 이게 다 어느 경우를 봐도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어느 경우를 보더라도 x에 무한대로 보낼 때는 다 빵으로 갑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얘는 지금 n이 홀수, 짝수. 자, 그래서 딱 0인 경우와 언제 n인 경우만 지금 인수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억에서 딱 보면은 n이 짝수인 경우는 최소값은 빵이냐? 당연히 0 집어넣었을 때 빵이 유일하게 최소값으로 나오는 상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 x는 0에서 극소를 갖고요. x는 n에서 극대를 갖는다. 뭐 이것도 당연히 맞는 걸로 그냥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이번에는 n이 홀수일 때네. n이 홀수일 때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그래프를 다 생각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일단 맨 처음에 두 번째 n이 1인 경우, n이 1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n이 1일 때는 x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게 없는 게 돼요. 1-x 밖에 없고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딱 얘 홀수기 때문에 1, 4, 5면과 3, 4, 5면만 나오고요. 그때 그래프가 음수에서 양수 쪽으로 가다가 0으로 수렴에 들어가는 거. 요거에는 안 된다라는 유일한 극점이 지금 딱 1에서 나올 거예요. 그렇죠? 1에서 등장을 한다. 그게 지금 아까 왼쪽에서 그렸던 요 그래프랑 지금 똑같은 상태라는 거. 괜찮죠? 오케이. 헷갈리나? 괜찮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화이팅! 힘내요. n이 1 아닌 홀수, n이 1 아닌 홀수 라고도 한번 해봅시다. 그럼 1이 아닌 홀수면은 어떻게 돼요? 비슷하게 음수에서 양수로 가기는 하는데 딱 0과 n 둘 다 지금 도함수가 0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래. 이렇게 한번 봅시다. n이 1일 때만 x2에 마이너스 x제곱이라서 얘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다가 2에 마이너스 x제곱해서 지금 이거는 1밖에 없잖아요. 될 수 있는 게. 근데 그 외에는 무조건 0과 n이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도 기울기가 빵 나오고 n에서도 기울기가 빵 나오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3차, 5차, 7차, 9차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그래프에서 지금 x는 0에서 극대, 안 나오죠? n에서 극소, 말도 안 돼요. 그죠? 극점 자체가 그냥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밖에. 조금 어렵기는 했어요. 요거하고 잠깐 쉬려고 그랬는데, 86번만 하나 더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86번. 얘는 아예 지금 그래프를 준 상태예요. 얘는 아예 그래프를 준 상태인데, 요 문제에서 잘 해석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건 아니에요. 맨 문제 밑에 보면은 합성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2제곱분의 15의 교점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냐? 잠깐만 풀고 있어봐요. 자, 힌트를 잠깐 가자면 합성함수는 안쪽부터 계산에 들어갈 수 있으면 안쪽부터 계산해서 결과를 내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치환이에요. 합성함수는 90% 이상이 다 치환 처리로 문제를 풀어요. 90% 이상이. 다만 남은 10%에 해당하는 거는 극대극소점을 구하는 거거나 아니면 변곡점을 구하는 거. 걔는 어쩔 수가 없어요. 걔는 치환한 함수로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시함수에 관련된 합성함수 미분법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극대극소 변곡점 이런 지점들 명백한 지점을 찾아내는 걸 제외한 나머지는 무조건 다 치환이에요. 무조건은 아닌가? 거의 대부분 다 치환입니다. 일 분만 있다가 힌트를 좀만 더 갈게요. 자, 그러면은 힌트 되는 친구는 그냥 그대로 풀고요. 좀 안 되는 친구들은 저 간단하게 잠깐만 한번 봅시다. 자, 뭐냐면 얘는 결국에 요 방정식의 해계수 구하는 거랑 똑같죠. 왜냐면은 두 개의 x, y 관련된 함수의 교점 구한다라는 건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프가 사실상 우리가 그리기가 힘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방부등식의 해계수 쪽으로 빠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얘 그래프를 그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못 그려요. 그냥 못 그립니다. 이거 극대극소 찾으러 가면 진짜 우주 갑니다. 진짜로.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경우에는 안쪽부터 숫자 넣어서 계산해서 같은 걸 찾을 수는 없어요. 결국 합성함수는 뭐냐면은 바깥 함수가 메인이에요. 바깥 함수가. 결국에는 밖에 있는 이 f라는 함수가 2제곱분의 15가 나오게 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이 바깥 함수가 2제곱분의 15가 나오게 하는 요 안쪽 함수 자체를 그냥 아예 t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요거를 t로 보겠다. 그래서 ft가 요게 나오게 하는 t값부터 뽑아내고 그 다음에 그 t가 될 수 있는 모든 값들마다 f 집어넣어서 나온 건지 판단해서 x 개수를 찾아내는 걸로 들어갑니다. 그죠? 요거는 언제부터 나온 거예요? 수학하에서부터 나왔어요. 수학하에서부터. 요 논리네. 화이팅! 수학하 집합담이 함수죠. 함수 단원에서 합성함수 배우는데 합성함수에서 교점 구할 때 요거 그대로 합니다. 그게 초월함수 버전으로 나온 것뿐. 화이팅! 그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게 어떠냐면 나 그냥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ft는 2제곱분의 15가 나오게 하는 걸 보고 싶은데 2제곱분의 15가 지금 어디 값을 가지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얘가 지금 4보다 큰지 작은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4보다 큰지 작은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 어떻게 찾아내야 될까요? 이 값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어요. 이 원래 함수식을 좀 잘 생각해봐요. 그러면 얘랑 비슷한 값 나올 수 있는 거 뭐 있지 않을까? 근데 이가 어차피 무리수예요. 왠지 뭘 하고 싶어져요? 4 넣고 싶어지죠? 넣고 싶어져야 돼요. 4를. 그래서 f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은 16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제곱. 얘가 지금 2제곱분의 16이네. 그쵸? 2제곱분의 16이 지금 4 집어넣었을 때 값이에요. 4면 대충 한 요 정도에서 집어넣은 값이죠? 요게 지금 2제곱분의 16. 그러니까 지금 2제곱분의 15는 얘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보다 좀 더 아래쪽에서 나올 거예요. 그렇죠? 얘가 지금 2제곱분의 15구나.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점이 총 몇 개 나오겠느냐? 3개 나와요. 하나, 둘, 셋. 그때 첫 번째 나오는 얘를 알파, 두 번째 나오는 얘를 베타, 세 번째 나오는 얘를 갖다가 감마라고 한 번만 좀 쳐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세실근이 알파거나 베타거나 감마라고 볼 텐데 알파, 베타, 감마를 몰라도 상관이 없겠죠? 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근 개수만 물어보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t가 fx니까
fx가 알파일 때 실근 개수, fx가 베타일 때 실근 개수, fx가 감마일 때 실근 개수를 그냥 다 구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해야 되죠? 그렇죠? 자, 1분만 있다가 마무리할게요. 잠깐만 해봅시다. 혹시 벌써 이해가요? 알았어요. 여러분 진짜 쉽게. 쌍꺼풀이 진하게 들어가고 있어. 합성함수가 저값이 나오게 하기 힘들죠. 그래서 아예 그냥 치환해서 치환한 값이 2제곱분의 15 되는 걸 다 찾아가지고 요거하고 진짜 잠깐 쉬었다 갈게. 아이고. 시간 있는 거 좀 있을까요? 뭐랑 계속한 거지? 2제곱분의 15랑 2제곱분의 16? 그래서 아까 4제곱분 값을 넣은 거예요. 4제곱은 2제곱분의 15이잖아요. 그러면 2제곱분의 15면은 좀 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감마가 4보다 무조건 커요. 괜찮지. 아이고 미안. 미안해. 미안. 자, 그래서 마무리 한 번만 좀 해볼게요. 아, 요거하고 진짜 쉬었다 갈게. 미안해. 자, 맨 처음에 할 거 fx랑 알파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y는 fx는 그냥 이 그래프 그대로 가니까 y는 알파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지금 알파는 음수예요. 그러니까 y는 알파가 지금 이렇게 생겼죠? 괜찮죠? 그래서 지금 얘는 교점이 어때요? 흰 거랑 주황색이랑 교점 개수가 빵개 나옵니다. 그렇죠? x가 빵개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fx랑 베타가 만나는 실근 개수를 볼 텐데 베타 값이 지금 0과 2 사이에서 나옵니다. 무조건. 그죠? 0과 2에서 나오는데 위아래로 나타내줘야 되잖아요. 그냥 2가 적당히 한 여기 있다고 칠게요. 그죠? 그럼 베타는 2보다 작은 어느 지점이라고 쳐봅시다. 그쵸?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무조건 서로 다른 실근 개수는 3개예요. 그렇죠? 어차피 극대와 극소 사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3개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fx가 감마와 만나는 경우를 한 번만 좀 볼게요. 근데 감마 값은 아까 4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을 기준으로 본다면 얘보다 아래쪽에서 만나니까 감마가 지금 4보다 무조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y는 감마라는 거는 y는 4라는 값보다 크기 때문에 극대값이 4인 이상 감마는 무조건 교점 1개밖에는 안 만들어요. 그렇죠? 무조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1개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총 실근의 개수는 빵개색이 1개니까 총 4개 나옵니다. 그렇죠? 괜찮죠? 오케이. 너무 빨랐나? 아니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잠깐만 쉬었다가 뒤로 좀 가볼게요. 아유, 이게 좀 많이 어렵나?
이게 뭔? 자, 혹시 헷갈리는 사람?